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개됩니다. 지난 2월 첫 발을 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셈인데 자동차와 금융, 보험 등 저PBR 업종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으로 6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 추가 긴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억 원 넘게 거래됐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이 붕괴됨에 따라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적 발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5.5% 수준으로 6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시장이 다소 안도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일부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의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AMD가 전날 발표했던 올해 AI 칩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8.9%가량 떨어졌고요.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전일 실적 발표에서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날 14%가량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3.9%가량 내렸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현재 약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가량 내리면서 26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의 동반 매수세를 보였던 유가증권 시장, 현재로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죠. 전거래일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 계속해서 0.13% 낙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870선이 무너졌고요. 867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전거래일과 이어서 또다시 나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약한 내림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 화요일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해줬죠. 1% 이상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DS의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2조 원에 가까운 커다란 영업이익을 냈었죠. 그러면서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또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4.8%나 증가하게 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오르질 못하고 빠졌죠. 일단 30날은 2% 가까이가 빠졌고 어제는 사실 1.7%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도로 내려가고 마이너스로 바뀐 건데 어쨌든 이틀 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것 때문에 오늘 시장 급락하지 않을까 여러분 겁먹었을 수도 있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일단 FOMC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미국장이 급등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안 좋은 얘기 나와도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안 할 거라는 거는 대충 예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금리 동결할 거라 그랬죠. 이미 이게 다 여러분도 예상했던 거고 저도 예상했던 거고. 그래서 금리 동결했는데
일단 좋은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의 매파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조금 다들 비둘기파적인 얘기였다라는 얘기 이제 발언들이었는데 결국 일단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파월 의장이 발언을 못 박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도 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장을 좀 흔들어놨었던 요인이었는데 근데 반등 줄 때에서 가장 좋았던 이슈는 그게 나왔어야 되죠. 금리 인하 뭐 7월 달에 할 수도 있다. 뭐 6월 달에 잘하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못해도 뭐 9월 달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뭐 미국 시장을 다시 흔들어 놨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나.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뭐 여러분들은 뭐 주말에 이거 미국 장 요만큼 빠진 것 때문에 겁먹었을지 몰라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요 얘기를 해줬죠. 뭐냐면 자 여기서 16,000을 바로 돌파할 수 있는 패턴 이게 2번 패턴 그리고 16,000을 돌파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1번 패턴. 가능성은 1번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2번 패턴을 가려고 그러면 미국에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된다. 깜짝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어차피 좋거든요. 자, 어제 전일날 계속 퀄컴, AMD,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퀄컴하고 아마존은 예상치보다 좋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갔는데 AMD는 그럼 실적이 박살났느냐? 아니에요. 실적이 전월 대비, 아니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다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예상보다도 살짝 그러니까 웃도는. 근데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예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실적치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2분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예상치보다 더 좋을 줄 알고 더 나쁠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IT 기업들 다 실적들은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몇 군데 써져 있는데 IT의 실적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수요가 앞으로 전망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건 이견이 없는데 우리의 실망을 조금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전 다 핑계로 보고요. 결국은 미국 시장 빠진 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안 줬기 때문에 삐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실적은 뭐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나빴느냐 아니요 다 증가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사만 다시 한번 다 봐보세요.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 아니요 대부분 다 좋아진다고 다 또 써져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결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해줘갖고 미국 시장이 좀 삐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를 호재로 보고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안 한다면서요. 그럼 일단 그거 호재로 보고 있고 언젠가는 금리 인하 하겠죠. 일단 시기가 늦춰질 뿐. 어쨌든 그것도 말이니까 어떻게 또 말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를 깨트려야 이쪽을 깨트려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을 깨져야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당연히 눌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FOMC 전에 우리나라 휴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올라갔다 여기 16,000선을 요렇게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계속 우상방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차트는 양호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 시장을 또 보면은 일본 시장도 미국장 빠졌다고 지금 미국장 저점 깨지고 급락할 것 같아서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악재? 근데 불확실성 다 끝났잖아요. 금리 인상할지도 만약에 파월이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미국 시장은 반도체 지수가 여기 있질 않고 이 저점이 벌써 깨지고 일로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일로 깨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 5% 박살나고 있었을 텐데 거꾸로 지금 나스닥 선물 0.6, 뭐 0.8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러면 박스권으로 가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 자체적인 또 실적에 대한 호재, 앞으로 된 기대감, 그다음에 계속 인공지능 뭐 발표를 하고 뭐 자율주행차 발표를 하고 로봇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챗GPT도 발표를 하고 뭐 새로운 무슨 뭐 인공지능 모델도 발표를 하는데 또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한데 반도체 공장 또 지을 건데 또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또 줄 건데 뭐 등등등등 또 기사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또 나오면은 또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6월 달에 WWDC인가 뭐 그것도 있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박람회나 아니면은 또 그런 이제
콩콜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 또 호재가 돼갖고 또 앞으로 또 미래는 또 발린이 어쩌니 뭐 인공지능 뭐 드론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빨리 내놔라 뭐 이런 기사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나오게 되면 또 반도체주는 또 우상향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 미국장 요 정도 흔들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저점이 깨질 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시장 뭐 잘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도 0.5% 이상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오늘 뭐 잠잠하게 움직이다가 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호재가 터져갖고 움직이면 자, 좀 결론적으로 그래서 계속 IT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5월 13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IT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뭐 조선, 뭐 건설, 뭐 다 웬만한 애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5월 중순 전까지는 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 뭐 조그만 애들 뭐 주성엔진에서부터 뭐 하나마이크로, 원익 IPS, 뭐 테스, 뭐 유니테스트 뭐 이런 애들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를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닝 좋게 나온 애들은 급락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실적 상향이 다 우상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상치들은 다 우상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미 벌써 뚜껑을 열은 애들은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0배 오른 애들도 있고요. 한미반도체처럼 막 많이 오른 애들도 있고 뭐 적게 오른 애들도 있고 그래서 몇백 %씩은 다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이번에 다 흑자 전환이 이제 확인이 됐죠. 이미 다 예상했었던 거지만 그래서 적자 전환에서 흑자 전환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나온 거라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900% 올라갔느니 뭐 1000% 올라갔느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거의 질비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뺄 이슈는 없고 그냥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기를 좀 기다리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거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쪽에서 여러 군데 드렸던 종목은 아니고 이게 이쪽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줬다가 이게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적자. 그래서 혹시나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수익이거나 뭐 그럴 때에서 일단은 그 실적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적 발표 이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혹시 모르니까 현금화를 해라.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조금 올라올 때 현금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 적자 기업에서 그 부분이 살짝 불안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추천주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회사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고점 돌파하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YC라는 종목이 이게 YIK인데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리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대놓고 뭐 추천을 했었던 YIK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이 나쁠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들은 다 좋아요. 실적들은 다 좋고 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한다면서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다라고 미국 파월 의장이 일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믿고 미국장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패턴 이게 다시 도래를 할 겁니다. 불기둥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강했던 패턴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미국 시장이 전저점이 깨지면서 5% 이상 급락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패턴주들이 또 다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막 미국 시장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네? 아니요.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그런 가볍게 움직이는 급등주, 그다음 불기둥 패턴, 날이 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시 그런 패턴주의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는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먼저 미증시는 FOMC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고요. 또 우리 시장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다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이 우상향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번호 02
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이 세 가지 합쳐서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새로운 종목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YC캠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YC캠 오늘장에서의 흐름 지금 확인해 보자면요. 0.17% 올라주면서 2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YC캠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YC캠을 가지고 나왔다고 뭐 주성엔진에서부터 지난주에 하나마이크론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FOMC가 끝났잖아요. 불확실성이 끝났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었던 그 부분에서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던 부분. 일단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큰 겁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그게 큰지 안 큰지는 잘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거하고 시장에서 일단은 좋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그거죠. 금리 인상은 아니다.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준 의장 중에 뭐 몇 명이 연준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예를 들어 뭐 7명이 있다 치게 되면 뭐 한두 명, 뭐 10명이 있다 치면 한두 명. 그러니까 일부의 몇 명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 대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금리 동결로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금리 동결을 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대선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가 금리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선도 계속 이제 아마 7월달, 8월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시즌이 확 불타오를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들려오진 않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거. 결론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테마주 중에서도 IT가 지금 실적이 나쁜 게 아닌데 아침에 AMD가 뭐 급락을 했느니 뭐 실적이 지금 뭐 실적 뭐 물음표 해놓고 뭐 실적 안 좋은 것처럼 얘기 나오는데 기사 잘 보세요.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삐져가지고 사실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 안에서 삐진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실적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IT 중에서도 제가 과거 불기둥 레이더 방송 제가 작년 9월달서부터 올 3월 초까지 했었나 하여튼간 그때 한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던 방송에서 급등주 위주의 패턴을 드렸는데 종목들이 되게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주들이 이제 다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끝났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급락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얼음판이라 생각하게 되면 이게 살얼음이 올라가갖고 이게 거기 뭐 높이는 한 30m인데 위에 얼음판이 뭐 1cm도 안 되면 그 무서워서 못 놀잖아요. 근데 얼음 센치가 30cm예요. 영하 뭐 50도. 뭐 밑에 깨지면 30m인데 그 얼음판 30cm가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주들 내지는 그런 이제 급등주 패턴들이 올라가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YC캠은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일단 각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박살나려면 지수가 박살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이 다시 또 급등할 끼가 있고 그리고 얘가 HBM 관련주이면서 유리기판 관련주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료장비주인 거라서 그래서 뭐 지금 섹터도 괜찮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딱 봤을 때에서 저 높은 걸 어떻게 사? 할 텐데 원래 그렇게 끼를 보이는 애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 같은 애들인데 그래서 일양 이익 패턴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단 끝났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튀고 날아가줘야 주성이도 따라가고 하나마이크론도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제 박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전혀 시장은 나빠 보이는 건 하나도 전 좋게 보입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차트 양호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차트 양호하고요. 뭐 지금 뭐 좋은 호재들은 돌아가면서 나오던데요. 뭐 조선주들 무슨 뭐 호황이다, 뭐 실적 좋아지고 있다, 화장품주도 실적 좋아지고 요즘 움직이고, 전선 테마주들은 뭐 계속 뭐 움직이고 있고, 뭐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간다. 부터 해갖고 지금 종목들이 박살나거나 죽어내려가는 종목들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나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오히려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 있을 만한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사더라도 공부용으로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YC캠 살펴봤습니다. 먼저 HBM 관련주이면서 유리기판 섹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섹터도 상당히 좋고요. 또 추가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주성의 날이었죠. 먼저 4월 22일 32,0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이날 16.25%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 32,700원에 접근해 봤는데 13.76%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또 4월 24일과 25일은 동일하게 33,000원 접근해 봤는데 이날 기준 으로는 아쉽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 하나마이크론 2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날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었죠. 매수가는 27,7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아쉽게도 양일 모두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32.67%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하나마이크론.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략 세워볼지 저희 들어볼 거고요. 또 오늘 YC캠의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모양 이뻐요. 이게 일양 삼흑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잘 끝난 겁니다. 2%로 떨어진 거는 좀 아쉽지만 오히려 좀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뉘앙스만 조금만 줬었어도 나스닥이 막판에 1.7% 급등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잠자는 사이에 1.7% 급등을 했다가 그래도 금리 인하 하려면 오래 걸린다. 그 한마디에 이게 다시 내려가갖고 마이너스 0.3인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지. 하여튼간 그런 조금 리서비스만 있었으면 나스닥 어제 3% 이상 올라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미국 시장 양호하게 끝난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의 위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급락 위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마이크론도 이 저점이 안 깨지죠. 왜냐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반등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주게 되고 일본 시장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는 급락이 없잖아요. 근데 밀리는 거 있을 수 있죠. 올라갔으니까 이걸 밀리면 어떻습니까? 밀려도 돼요. 미국 장이 좀 힘이 약하다 그러면 밀릴 수 있는데 밀려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차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근데 밀리지도 않죠. 밀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하나마이크론도 요 지금 저점과 이 저점은 안 깨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아침보다는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양호해요. 양호하니까 27,700원 혹은 그 이상에서 샀던 사람들도 충분히 수익, 이거 비싸게 산 사람 28,000원이고 싸게 산 사람 27,700원이잖아요. 이거 한 방에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1.7%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대로 끝났거나 아니면 뭐 3% 이상 올라갔다. 그럼 뭐 바로 3만 원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형 이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어제 오늘 있었지만 미국 장이 아직 반등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셀이 상한가 같네요. 이게 이제 HBM 관련 쪽인데 이게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라서 그 3월, 4월 그 실적 발표 때 혹시나 모를 가능성 5% 미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라서 흑자 기업으로 바꾸느라 이거를 놔줬지만 이거 상한가 가는 거 봐서는 어쨌든 바닥에 있는, 이것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완전 바닥 아니지만 고가에 있는 정도에서는 바닥이니까 안전합니다.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 거니까 뭐 잘하면
오늘 오후장에 일본 시장이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IT 부품주도 점점 반등 주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러다가 점점 강해지면은 오늘 그냥 27,700원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이닉스부터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 양호한지 안 한지는 대장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면 삼성전자도 안 빠지죠. 1%대 강세. 자, SK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좀 빠지는데 낙폭을 많이 줄였죠. 자, 아침에도 회원들한테 이거 60일선 테스트하고 움직이려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모양은 양봉이죠. 마이너스 0.69라도 개파락이 떨어지고 양봉의 모양을 박아 놓으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떨어질 거면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개파락 떨어뜨리고 양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밑에서 주워 담아서 띠렁 올리니까 기둥을 두 개를 박아 놓은 거죠. 모양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밤 미국 시장 반등 예상이 되는데 반등이 나오면 내일 18만 원 도전하겠죠. 모양 되게 이뻐지는 거죠. 얘가 18만 원 가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서부터 바닥에 있는 IT 부품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양호. 자, 다음 하나마이크론.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양 얘도 양호합니다. 이중바닥형이죠. 하이닉스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에도 납품하고 하이닉스에서도 장비를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시스템 장비 둘 다 합니다. 자, 다음 가온칩스. 고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거래가 없이 떨어지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시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다시 올라와서 움직이면 양봉이 뜨면 그때 시작입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양봉을 보고 들어가면 되고 이전에서 195% 수익 나서 절반을 팔아도 되고 90%를 팔아도 되고 80%를 팔아도 되고 어쨌든 팔았던 사람들은 나머지 조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또다시 뜁니다. 원래 그렇게 돼요. 차트는 많이 갔던 애들이 또다시 강하게 또 가게 돼 있어요. 자, 다음 LRG 넥스원. 전날 방산주들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걱정을 했을 텐데 방산주들 길게 봐야 돼요. 얘네들 뭐 실적이 뭐 하루 이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치 계속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이 전 세계에 향후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2, 3년 동안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도 변치 않는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넘어가겠죠.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산주 뭐 퍼스텍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방산주들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바닥에 있는 애들 뭐 갈 때 되면 갈 것이고 일단 대형주들도 원래 대형주가 주축이죠. 우리나라 뭐 방산의 대형주들의 기술이 있고 걔네들이 하여튼 대형주들 뭐 풍산도 좋고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은 이제 구리 이제 비철금속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요. 하여튼 뭐 다 양호한데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좀 단점일 뿐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론 현대로템 얘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방산주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믿는다면 흔들리는 거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준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잠깐 오르다가 빠져가지고 손실이 났지만 지금 다 수익으로 바뀌었을걸요? 여기서 추천했었나? 여기 추천. 하여튼 요쯤에서 바닥에서 추천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양호하죠. 이게 올라가는 게 없는 방산주. 이거 봐, 올라간 거 없죠? 다른 애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죽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전한 방산주, 대형주 그냥 체크만 해드렸고, 자 PSK, 자 IT 부품주 그냥 모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하고 누르고 횡보하겠죠. 그것도 다시 상승하겠죠. 시간 좀 걸리겠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겠고,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세력들이 들고 있어서 이상하게 안 빠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 그래서 조정은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 조정을 가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놓은 겁니다. 안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고 일부만 가져가다 보면 이거 억울한 애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 억울한 애들이 기가 외국인들이니까 올리는 겁니다.
아직 전고점 돌파는 아니니까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아침에 좀 흔들리던데 뭐 흔들려도 이 위에서만 흔들리니까 전혀 문제 없는 차트고요. 이러다가 일단 오늘 밤 미국장 반등 주고 하이닉스 반등 주고 올라가면서 내일 양봉 뽑아내고 얘가 돌파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주성이도 이제 갑자기 강해질 거고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홀딩스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쫓아갈 겁니다. 뭐 리동호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가 있는 애들 있죠. 역사적인 고가에 떠 있는 이런 애들, 주성이도 마찬가지고. 이거 바닥 아니에요. 고가예요. 그러니까 고가 있는 패턴들이 저 먼저 1등 애들이 이제 급등하고 쫓아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모양이 이쁘잖아요. 지금 일양 상업 패턴 만들어 놓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쫓아 올라가려고 대기 중에 있는. 이것도 기가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녹색, 주황색 보이죠? 이게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도 그렇게 걔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올리듯이. 하여튼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먼저 대장에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2등, 3등, 4등 그러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밑에 꼴등 애들도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IT 섹터들. 그래서 한미반도체, 양호 흐름 괜찮고요. 자, PSK홀딩스 얘도 1등 종목인데 뭐 얘가 먼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보다. 그러니까 걔가 넘어가든 얘가 넘어가든 한테 뭐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쫓아갑니다. 양호, 얘도 양호. 자, 그럼 이제 오늘 대표 종목 YC캠. YC캠. 자, YC하고 틀린 겁니다. YIK가 이제 Y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사실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불기둥 방송에서는. 그래서 YC캠이라는 종목인데 유리기판, 반도체 재료, 부품, 그리고 HBM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물론 싸게 사면 좋죠. 이게 패턴이라서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멀죠, 이쪽이. 그래서 25,000원 당연히 깨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 21선에 붙여서 사는 게 좋긴 좋은데 근데 싸게 사는 거는 기법은 뭐 분차트를 보면서 싸게 사는 건데 뭐 그게 지금 당장 내려올 것도 아니고 안 내려오면 이게 안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흔들어도 이런 패턴들 다시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가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안 내려올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장중에 보면서 싸게 더 노리시고 물려도 수익 날 거라서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그래서 28,950원은 현재 가격이 일단 여러분들은 추천하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만약에 흔들려서 3% 5%가 빠져도요. 고기를 먹어본 놈이 먹을 줄을 알고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어본 애들이 그거를 뭐 고기가 맛이 어떻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용고기 먹어봤어요? 근데 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옛날에 만약에 용이 있었다. 용고기를 먹어본 애가 용고기가 맛있니 뭐 그게 쓴지 단지 아니면은 뭐 비린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갈 줄 아는 애들이 또 올라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급등했던 그래서 저는 항상 불기둥 방송에서 항상 하는 멘트가 똑같습니다. 날이 서 있는 종목을 해야 수익이 난다. 그걸 작년 9월 달서부터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날이 서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300%, 400%, 500%, 200%, 50% 이상 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뭐 YC라는 종목도 그런 종목에서 나온 거고요. YC.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패턴들은 이제 그런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 패턴과 이제 모양들이. 그래서 흔들렸을 때에서 사면 또 좋은데 안 흔들리더라도 지금에서 물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적으로도 그런 패턴주가 괜찮고 테마도 괜찮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20만 주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단타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땡겨 올릴 겁니다. 그때 잘 팔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피육 종목은 YC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YC캠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28,95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세 가지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바로 금양 그린파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6,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작년 9월 이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월 2일에 한 번 이렇게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매도에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좀 보자면 현재 2.42%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5,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얘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는 게 얘는 이제 풍력 발전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원자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다 건들고 있는 테마인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거래량도 차트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실려 있죠. 실려 있고 계속 하락을 탔던 그 방향에서 지금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겁니다. 물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강물의 흐름들을 우리가 그거를 흐름을 바꾸려면 원시 시대에서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굴삭기를 이용해갖고 근데 물의 힘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이 물의 힘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깎아내려가요. 물론 여기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면은 돌아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힘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아도 일단 흐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하락을 계속 타다가 이쪽으로 하방으로 가다가 지금 봐봐요. 이 부분 저점 높아지고 우상방으로 바뀌었죠. 추세의 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수익이 바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것 같으니 일단 17,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요. 거래량 패턴에 이런 거 봐서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물려서 고생했던 부분들은 이제 좀 보상이 좀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바로 퍼스텍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방산주죠. 저희 매수가가 2,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각 지금 보겠습니다. 3.32%가량 올라주면서 3,42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2,400원이면 최근은 아니에요. 몇 년 전도 아니고 한 2021년도가 1,910원이니까 여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사서 지금 2년,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라면 계속 버티세요.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기로 볼 때는 최근에 3,300원, 3,400원 산 사람들은 올라올 때마다 5%, 10% 올라올 때 절반씩 주고 팔고 했던 전략은 동일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시황 먼저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아직도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YC캠 지금 이 시각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0.34% 네, 약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28,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0.19%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2686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시장, 코스닥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69선 지나서 870선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현재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IT는 그냥 양호합니다. IT는 안 간다 그래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비슷한, 그러니까 작년부터 IT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바로 방산주라고 얘기를 했죠.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 17일, 27일 하여튼 그때 개청을 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뭐 드론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방산 수출에 대한 소식도 계속 나올 것 같고 등등 해서 일단은 방산주들은 IT만큼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강한 쪽은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오늘 좀 약하고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아침 흔들렸다 다시 강세를 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슈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뭐 6월 달, 7월 달 뭐 계속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전 얘기에서 또 인공지능 AI 그 수요 때문에 또 구리 얘기해서 또 재생에너지 얘기해서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또 테마가 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조선주도 뭐 실적 좋고 그러는데 중심은 IT를 가야 된다. 왜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IT는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포기할 종목은 전혀 아니니까 그 뭐 방산주 하고 싶은 사람은 방산주 하면 되는 거고 태양광 하고 싶은 사람은 태양광 하면 되고 전선 테마 하면 전선 테마 하고 뭐 화장품 하고 싶으면 화장품 해도 되는데 그쪽은 테마기 때문에 한철 잘 움직이다가 안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너무 오래 걸리지만 IT는 365일 앞으로도 1년, 2년, 3년, 4년 호재된 이슈는 다 계속 나올 거라서 물려도 올라가고 물려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시장을 잠깐 보면 자 코스피 코스닥 급락 나와요 오늘? 안 나오죠. 좀 전에 플러스까지도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우리나라 급락할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그러니까 바닥으로 더 내려가기 위해서 하락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우상방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그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상방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2,800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장도 우상방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우상방으로 바닥을 저는 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닥에 있는 거를 공략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IT 섹터를 공략하시면 될 거고 아니면 방산주에서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좀 지겹죠. 그러면 그런 애들 가지고 버티든지 아니면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꼭 YC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YC캠도 있지만 오늘 그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아침에 10% 이상 움직였던 게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패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많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상방으로 날이 서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상방으로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개인들은 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YC캠이 됐든 뭐 캠트로닉스가 됐든 그 외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필옵틱스도 있고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HB 테크놀로지도 요즘 들어서 잘 움직이는 테마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HB 오늘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얘도 패턴이에요.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고 고점이 이중바닥형. 그리고 지금 아까 레이저셀 급등한 거 보니까 그게 또 HBM 관련주 쪽인데 레이저셀 다음으로 또 다른 또 HBM 관련주들이 주성엔지니어도 사실 HBM 관련주인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종목들이 순환하거나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안 움직이는 애들이 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패턴주로 급등을 하거나 하는 흐름들이 이제 다시 또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양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 들어와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지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현재 보니까 열흘 사이에 주가가 자그마치 20% 이상 크게 급등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0.27%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요. 7,45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 과연 매도의 적기인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덕산하이 메탈 얘도 반도체 장비로 들어가는 앤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거래가 최근에 좀 실리면서 이제 하락을 조금 이제 바꾸려는 힘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좀 지겹다. 이제 좀 올라가겠다. 그래서 머리를 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중바닥형 만들어 놨고. 자, 요 패턴이 이제 앞으로 나올 반도체 장비주들의 미래의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이게 이제 고점이 떠 있으면 그게 주성 엔지니어처럼 보일 거고 이게 바닥에 있으면 하나마이크론처럼 보일 거고 뭐 그 차이일 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게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럼 얘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장이 아주 폭등을 하면 여기를 뚫고 그냥 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어렵고요. 반등 줬다가 밀렸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밀렸다가 가격으로 내려가면 가격 조정, 횡보하면 횡보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물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7,450원이고 나쁘지 않아요. 뭐 어제 그저께 근데 뭐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사신 거라면은 여기서 안 사고 단기적으로 저항받고 떨어질 자리에 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조금 고생했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면 한 8,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두산 테스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2,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좀 수익 구간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이 나와서 현재 매도를 해야 할지 그대로 보유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흐름 보자면요. 현재 1.22%, 1% 넘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48,00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의 두산 테스나 52,200원이면은 지금 손실은 한 3%? 3.2%? 한 방에 가요, 이거. 3% 정도면 한 방에 갑니다. 일단 차트는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돌려놨으니까 뭐 걱정 없을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서 그게 걱정이라 그러면 냅두면은 뭐 하루에 3% 5% 올라가는 거는 IT주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올라갈 때는 가지 말라 그래도 여기 얼마예요? 여기 3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10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지금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주는 모양 잡고 있는 중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지금 얘 고민하고 있는 거지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언제쯤 돌파할 거냐. 그래서 조금 지루하긴 하더라도 어차피 손실이 막 20% 된 거 아니고 뭐 2, 3%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났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고민하는 자리는 55,000원입니다. 55,500원? 55,500원인데 거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다른 IT주들이 강하게 넘어가 줘야 돼요. 한미반도체 막 신고점 돌파하고 나스닥도 막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20만 원 당연히 넘어야 될 거고요. 뭐 그래야지 얘도 6만 원 돌파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55,000원에 또 부딪혔다가 또 내려가요. 또 45,000원으로. 지금 48,000원이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당연히 나올 거고 수익이 나왔다가 손실로 나왔다 하는 흐름들은 시장에 좀 달렸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 얘도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에 맞춰갖고 매매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더 보유하셔도 될 모양입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이미 공개 방송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변한 거 없다. 미국장 빠졌다고 급락할 거 없고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 FOMC 끝났으니까 반등 나오는지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미적미적하게 나오면 당분간 박스권이 되면서 그런 테마주들 위주의 강세가 나오니까 테마주들도 잘 챙겨보시라는 거 급등 패턴들을 말하는 겁니다. 급등 패턴들도 한번 잘 공부용으로라도 잘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저희 강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저희 전문가님 강연의 일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하셔서 오는 5월의 실적 시즌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4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여전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YC캠이었죠. 매수가는 28,9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